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계란이 실은 남은 인생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완전식품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계란을 드셔오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간 오직 노인병 하나만을 연구하고 15만 명이 넘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온 노인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바로 이 계란 하나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계십니다. 근육이 빠진다며 하루에 삶은 계란을 3개씩 드시던 85세 어르신은 결국 심근경색 직전 단계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고, 반대로 콜레스테롤이 무섭다며 5년간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던 78세 어르신은 끔찍한 고관절 골절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 두 분의 안타까운 사례가 바로 우리가 계란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보내느냐, 아니면 내 두 발로 활기차게 걸어 다니느냐를 결정지을 여러분의 몸에 맞는 계란 맞춤 섭취법 단 한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잠시 후 고혈압, 당뇨 등 질환에 따른 명확한 섭취 기준이 공개됩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그분들의 건강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가장 큰 오해: 계란은 정말 콜레스테롤의 주범일까? 자, 그럼 가장 큰 오해의 벽부터 허물어 보겠습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약 186mg에서 200mg에 달하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아이고, 이렇게 많은 걸 먹어도 되나 싶으실 겁니다. 실제로 1970년대까지 의학계에서는 계란 섭취를 강력하게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중 약 75에서 80%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며 음식으로 섭취되는 것은 20에서 25%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은 정교한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늘어나면 간에서의 생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실제로 제가 10년 넘게 진료해온 79세 박영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전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으신 후 의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계란을 포함한 모든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년 검사를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근육량만 급격히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콜레스테롤의 진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오히려 하루에 1개씩 삶은 계란을 드시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께서 6개월 뒤 병원을 찾으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근육량과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무엇보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졌어요. 활력이 생깁니다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이 콜레스테롤의 진실입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60대 이상 어르신에게 하루 1개의 계란은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란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니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메모하며 들으셔도 좋습니다. 2. 내 몸을 위한 10일 맞춤형 계란 섭취 가이드라인. 이 부분은 오늘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계란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40년 노인 전문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60대 이상 시니어. 권장량 하루 1개, 주 6, 7회.
가장 이상적인 섭취법입니다. 이 정도면 계란이 주는 모든 영양학적 이점을 누리면서도 다른 음식과의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양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때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을 습관화해 보세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권장량 하루 1개 이내, 단 노른자는 주 3-4회 이하로 조절. 계란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른자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3-4일은 노른자를 포함한 계란 전체를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흰자만 드시는 격일 섭취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엔 계란찜, 화요일엔 흰자만 넣은 채소 스크램블 이런 식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 권장량 주 3-4회 이내로 제한, 특히 노른자 섭취 주의.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계란이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동맥경화 위험을 고려하여 섭취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권장량 반드시 신장내과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계란과 같은 고단백 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병 단계에 따라 단백질 제한 정도가 다르므로 절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권장량 하루 1개 적극 권장. 계란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매일 계란 1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3. 기적의 완전식품 60대 이상에게 계란이 보약인 이유 4가지. 단순히 단백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란 안에는 60세 이후 우리 몸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가득한 종합 영양제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빠져나가는 근육을 붙잡는 최고급 단백질의 보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매년 1%씩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낙상, 골절, 대사증후군,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이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입니다. 60세 이상은 젊은 사람보다 2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질입니다. 계란 단백질은 우리 몸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그것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함유한 완전 단백질입니다. 소고기나 콩보다도 생체 이용률이 월등히 높아 먹는 족족 우리 몸의 근육으로 착착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깜빡하는 기억력을 지켜주는 뇌 영양제 콜린.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처럼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원료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충분한 콜린 섭취가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한 알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총명한 두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셋째, 침침한 눈을 밝혀주는 천연 선글라스 루테인 앤드 제아잔틴. 나이가 들면 누구나 황반변성,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황반변성은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샛노란 색을 만드는 성분이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인데
이 성분들이 우리 눈의 망막과 황반을 손상시키는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많지만 계란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지용성이라 노른자의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될 때 체내 흡수율이 무려 3-4배나 높아집니다. 넷째,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햇살 비타민 D.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부족하다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 외에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매일 계란 한 알은 여러분의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에게는 식중독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계란 안전 섭취 철칙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4. 60대 이상 절대 엄수. 계란 안전 섭취 철칙 3가지.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안전하게 먹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식중독은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심하면 폐혈증까지 유발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입니다. 먼저 이것 하나만은 명확하게 약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날계란이나 반숙 계란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양가가 더 높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계란 껍데기에는 식중독의 주범인 살모넬라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장염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시골에서 직접 키운 닭이 낳은 신선한 달걀이라며 날계란을 드셨다가 심각한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중환자실 신세까지 지셨던 72세 어르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계란 섭취를 위해 제가 40년간 강조해온 안전 섭취 철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칙 1. 구입부터 보관까지 시작이 반이다. 계란을 고르실 땐 반드시 껍질에 금이 가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깨끗한 것을 고르십시오. 유통기한 확인은 기본입니다. 구입 후에는 포장 그대로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온도가 가장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쪽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방치하는 것은 세균을 배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칙 2. 완숙, 이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다. 계란 요리의 핵심은 완전한 익힘입니다. 살모넬라균은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따라서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충분히 조리해야 합니다. 삶은 계란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최소 10에서 12분 이상 충분히 삶아 노른자 중심부까지 단단하게 익혀주세요. 계란 프라이 한쪽 면만 익히는 써니사이드 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양면을 모두 뒤집어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혀주세요. 계란찜 스크램블 덩어리가 모두 굳고 묽은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가며 익혀주세요. 철칙 3. 조리 전후 위생관리가 생명을 지킨다. 조리하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계란 껍데기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만진 손, 계란이 닿았던 조리도구는 다른 식재료와 닿기 전에 즉시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해야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된 계란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숙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다는 말은 이제 잊으십시오. 60대 이상에게는 소화보다 안전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완전히 익힌 계란도 충분히 소화가 잘 되며 영양소 파괴는 미미한 수준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5. 효과 3배 높이는 황금 섭취 스케줄과 음식 궁합. 자, 이제 이 좋은 계란을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섭취 스케줄과 음식 궁합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황금 섭취 스케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건강한 시니어라면 매일 아침 1개씩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단연코 아침입니다. 이유 1. 아침에 섭취한 고품질 단백질은 밤새 비어있던 몸에 활기찬 에너지를 채워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게 합니다.
이유 이 계란은 포만감이 매우 높아 점심 과식을 막고 불필요한 군것질을 예방하여 체중 및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유 3. 우리 몸의 근육 합성 효율은 오전에 가장 높습니다. 이때 계란을 먹어주면 근육 손실을 막고 생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계란의 효과를 3배 높이는 황금 궁합 음식. 토마토, 파프리카, 계란, 토마토의 라이코펜, 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들은 지용성이라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섭취 시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립선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계란, 이들 채소의 풍부한 비타민 K는 계란의 비타민 D와 함께 뼈에 칼슘이 잘 달라붙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최강의 조합입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계란, 아보카도와 견과류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은 계란 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앞서 말씀드린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발암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이 많아 계란의 장점을 모두 상쇄시키는 최악의 궁합이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6.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BEST 3. 이제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계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내용일 겁니다. Q1. 갈색 계란이 흰색 계란보다 더 영양가가 높은가요? 결론 전혀 아닙니다. 계란 껍데기의 색은 영양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란을 낳는 닭의 품종 차이일 뿐입니다. 갈색 깃털을 가진 닭은 갈색 알을, 흰색 깃털을 가진 닭은 흰색 알을 낳는 것이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갈색 알을 낳는 닭의 덩치가 더 커 사료를 더 많이 먹기 때문이지 영양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신선도입니다. Q2.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정란이 더 좋은가요? 비싼 값을 하나요? 영양학적 측면, 영양 성분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안전성 및 기타 측면, 다만 좁은 케이지가 아닌 넓은 공간에서 자란 닭은 스트레스가 적고 더 건강하여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계란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지만 일반 계란을 안전수칙에 따라 조리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에 이롭습니다. Q3. 매일 삶은 계란만 먹으니 질립니다. 다른 조리법은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조리법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조리법이든 완전히 익힌다는 대원칙과 기름과 소금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프라이보다는 찜, 삶기, 혹은 기름을 거의 쓰지 않는 스크램블이 더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계란찜이나 오믈렛은 영양 균형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요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란에 대한 오랜 오해를 풀고 60대 이상 시니어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란의 콜레스테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하루 한 개는 건강에 이롭습니다. 둘째, 내 몸 상태에 맞는 맞춤 섭취가 핵심입니다. 건강하다면 하루 한 개, 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조절하십시오. 셋째, 계란은 근육, 뇌, 눈, 뼈 건강을 지키는 시니어 맞춤형 종합 영양제입니다. 넷째,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계란, 반숙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십시오. 다섯째, 아침 식사로 드실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식품을 도구로 만들거나 아예 멀리하며 건강을 해치는 경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적절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며 식단을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음식 하나가 건강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이 네 가지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건강한 노년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정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내일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건강한 삶으로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공유할 6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핵심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디 건강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